썬 빌랑. 껍질이잖아. 네, 그거 껍질, 그 겉껍질이야. 빛난 겉껍질이. 예, 예. 빌랑의 그 열매 껍질. 예. 겉껍질. 그게 이제 그 귀의 순환을 좋게 하고 이뇨작용 시켜주는 아주 좋은 약이죠. 그래서 이 박향정의사에다가 남성 목향을 넣었다는 것은 목향은 기의 순환과 소화력을 좋게 하는 거라고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훨씬 더 신체로 인한 그런 중풍, 그런 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약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사물탕과 사분자탕입니다. 사물탕에다가 당귀청분, 작약, 숙주향, 지황에다가 뭐를 넣으면 여정자하고 한자가 이 그 가물 한자입니다. 가물다라는 겁니다. 응? 가물 한자예요. 가물다. 네, 한년초입니다. 한년초. 여정자라는 것은 간신의 근고를 튼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음정, 간과 콩팥의 간신이죠. 그런 음정을 강화하는 것, 강화하면서 자양하는 것. 자양하는 것은 굉장히 뜻이 중요합니다. 자자가 불릴 자자죠. 양은 기를 양자. 그러니까 굉장히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항년초도 간신을 튼튼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열을 내려요. 피의 열을 내려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간신으로 가지고 여정자나 항년초가 다 간신, 혈하고 관계 있습니다. 열을 내려주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뒤에 넘겨보면 사분자탕 그냥 제가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밑에 보면 자윤탕입니다. 자윤탕. 실증일 때 쓰겠다라는 거죠. 중풍. 한 장 더 넘겨보면 60페이지 보면 자윤탕이 있습니다. 자, 풍사가 5장에 침범하여 이거는 이제 대소변이 막힌 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대왕이 있죠. 대왕. 그 옆에 보면 빌랑이 있네요. 후박이 있고 지각이 있고 마자인이 있습니다. 다 뭐 하느냐면 자, 마자인, 대왕, 빌랑. 빌랑은 아니지만 대왕하고 마자인이 뭐 하는 약이죠? 변. 마자인은 윤장통변하는 약이에요. 윤장통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을 아주 그냥 윤택하게 해서 아주 기름칠해서 변을 빼는 약이 마자인이라면 대왕은 어때요? 대장의 열을 빼서 대장에 열이 있으면 그 습을 자꾸 빨아들여서 변이 딱딱해지고 해서 변비가 생길 거니까 그것을 없애주는 약이죠. 그러니까 대왕하고 마자인은 뭐 하는 약이죠? 변을 빼는 약이라고요. 하나는 윤택하게, 하나는 열독을 빼서 솔사시키는 약으로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대왕을. 그래서 행인까지 4입니다. 당귀부터 행인까지는 4. 강활 2, 홍화 1. 그 홍화는 술에 축여서요. 약한 물에 이렇게 섞어서 쓸 겁니다. 중풍에 문제가 생겼는데 변비가 안 나와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쓸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이 자윤탕을 쓰고 나서 꼭 뭐냐면 육풍탕을 꼭 이걸 마무리로 육풍탕을 꼭 써야 됩니다. 자, 밑에 보면 허안으로 인사불성이 됐을 때는 십전대보탕이래요. 그 십전대보탕만 써서 되는 거 아니고 거기다가 뭐냐면 송명탕을 씁니다. 아까 앞전에 나왔던 송명탕에다가 십전대보를 합방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밑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아까 혈일이었죠. 우리 우리 그 뇌출혈이죠. 뇌출혈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번에 속명탕보다 소속명탕입니다. 소속명탕. 그다음에 대진교탕. 그다음에 흉입니다. 흉비통청상혈입니다. 뒤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흉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짐승 축자죠. 축자에다가 이게 이 사람 이 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길 축자입니다. 당길 축. 흉비통청산입니다. 비자는 코비자죠. 흉비통청산. 자, 주인 중풍자에다 쓴다는 거죠. 거기 보면 천공세신 다 같은 각 동량입니다. 같은 동량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 선생님 잘 모르는 거 있을 겁니다. 여러가 독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러 독성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여러를 늑막풀이라고 해요. 늑막풀. 늑막염 걸렸을 때 이 그 풀을 데려 먹으면요, 최토작용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 토하는 것을 이렇게 더 잘 나오게끔 하는 것이 최토작용이라는 거거든요. 이 열어라는 것이 그 최토작용이 강해요. 그래서 늑막염에 걸렸을 때 이 열어라는 풀을 먹으면 다 토해가지고 늑막 안에 있는 염증에 있는 그 물을 다 쏟아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늑막풀이라고 합니다. 흉비통청산은 뭐냐면 졸도한 그 풍증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그 다음에 기가 막혀서 손을 딱 이를 악물고 있는 그런 증상에 쓰는 방제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조각자가 있는데, 조각자는 선생님들이 이게 두엽열매라고 했죠. 조각자. 가시. 뭐 하는다고 했죠?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어혈을 제거하고, 고름을 제거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름을 짜낼 때 이렇게 바늘같이 찌른다라는 거죠. 탱자 아시죠? 탱자. 그죠? 탱자도 보면 가시가 있죠. 탱자 가시나 이 조각자 가시나 비슷합니다. 탱자는 뭐 파랗지만 조각자는 이 갈색이죠. 굉장히 고름. 이 조각자를 보면 이 고름을 떼낼 때 고름이 터지지 않았을 때는 조각자를 써요. 터져버린 벽에는 조각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보면 소속명탕이 있습니다. 자, 중풍 초기에 기표가 실하고 땀이 없을 때, 기표가 실하다는 것은 땀이 없다는 얘기하고 주리가 지금 튼튼하다는 거예요. 자, 살찐 사람들이 왜 풍에 많이 걸리냐? 라는 표현을 동의보감에 뭐냐면 주리가 튼튼해서 땀이 나가지 못하고 순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이 이 표는 튼튼한데 니는 약하다, 허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중풍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는 말로 대변하는 거고, 그와 같이 소속명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중추에 기표가 실하기 때문에 주리가 튼튼해지면 땀이 있다 없다 고민해지게 땀이 없어지는 거예요. 땀이 없을 때
내재되어 있는 열이 발산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 풍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으로서 발산시켜서 열을 빼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럴 때 지금 소속명탕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르냐면 반풍 앞에 방귀 하나 쓰세요. 방귀. 방귀가 물 빼는 약이죠. 자, 방귀 4, 반풍 6, 그 다음에 감초까지 4입니다. 거기 2라고 되어 있는데 4로 하세요. 4. 부자 2. 생강대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소속명탕은 마왕탕에다가 넣은 겁니다. 마왕탕이라는 것은 땀을 내는 약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열이 있는데 땀 나지 않을 때 마왕탕을 쓴다고 그랬죠. 감기 초기에. 그리고 마왕탕에다 지금 합방한 거예요. 마왕탕은 마왕, 계지, 감초, 행인, 생강 총백이에요. 마왕탕. 한사가 침입해서 오솔오솔 추워를 가면서 추운데 땀은 열은 있는데 땀은 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풍한사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마왕탕을 쓴다는 거죠. 마왕탕에다 합방한 겁니다. 소속명탕이. 혈관의 문제가 혈관에 있는 풍을 모든 풍을 없애는 것이 방풍이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풍을 없애는 것 방풍. 바람으로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궁하고 작약은 활혈시켜서 혈액을 소통시킨다는 거죠. 방귀는 몸 안에 있는 습을 제거하겠다. 습이 있으면 순환이 안 될 테니까 그 습을 없애겠다. 그 다음에 황금은 여기 옆에 보면 황금이 있죠. 백장의 옆에 황금. 우리 몸에 상처에 그 열, 그죠? 척열작용하겠다. 그 다음에 인삼. 인삼하고 감초 있네요, 그죠? 인삼, 감초. 그 다음에 보기하겠다. 기의 순환, 보기하겠다. 그 다음에 마왕은 발산하겠다. 그 마왕탕이니까 발산한다. 그거 아시면 되겠죠. 마왕탕. 한 장 더 넘겨보면 대진교탕입니다. 대진교탕. 대진교탕은 중풍 하나에 어떤 한테 쓰냐면요. 풍사가 경락에 침입한 사람들한테 쓸 겁니다. 입이 삐뚤어지고 눈이 돌아간 사람, 그런 사람한테 좋고요. 물론 수족을 못 쓰는 사람한테도 좋습니다만은 경락을 아까 얘기했죠. 입하고 저기가 틀어진다, 팔다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진교탕은 거풍 청열, 바람을 날리고 청열할 거다, 열을 빼겠다. 왜? 중풍이니까 바람 때문에 왔으니까 빼겠다. 그 다음에 양혈, 피를 시원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활혈시키겠다라는 것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무지무지 많죠. 자, 진교가 90입니다. 천궁, 당귀, 백작약이 60, 강활까지 30, 독활만 60, 반풍, 백지, 황금 30, 세신 15. 거기서 빠진 게 있는데요. 석고가 빠졌습니다. 석고가 60. 그 빈자리에다 좀 써주시면 되겠죠. 백줄 30. 풍사라는 것이 인체를 침입하면요, 전기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라는 것, 우리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전기들은 약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기가 혈맥으로 들어가면 그 약해진 그 전기가 방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활한사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혈이 부족하면 금맥을 자양하지 못해서 사직을 관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직 추족을 못 놀린다. 심장에 혈이 부족해지면 심장에 관계되기 때문에 말도 못한다. 그런 증상인데, 그러니까 사지를 놀리지 못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구안화사, 입과 눈이 삐뚤어졌을 때 쓰는 약이 대진교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진교, 그다음에 보면 강활, 독활, 그다음에 독활 다음에 방풍이네요. 그 방풍. 그러니까 강활, 독활, 방풍. 거기에 현계만 있으면 좋은데 현계는 없고 진교. 그것들이 다 뭐 하는 약이냐면 모두 거풍하는 약이죠. 거풍하는 약. 지통하면서 거풍하는 약입니다. 보통 보면 석고가 여기 들어갔다는 것은 석고는 어디? 원래 중초를 얘기하고요. 그 심장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 중초에 열을 내려주는, 열을 빼버리겠죠. 왜냐하면 그 열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으니까 석고로 빼겠다. 열을, 지금 푸는 열을 지금 없애버리겠다. 그 풍열이 어디로 가니까요? 풍열이 어디로 가니까? 경락을 타서 양면경, 조경명, 유경과 그 다음에 수양명, 대장경이 지금 어디로? 이쪽으로 위로 갈 거잖아요. 그 양경을 지금 그 열이 타고 그 열에 한사가 맞을 거니까 그걸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열을 끄집어 내리겠다. 방풍은 모든 풍약에 이르지 않는 것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르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우리가 방풍은 적입니다. 이게 원래 대진교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 가지 육경 변증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안화사가 있네요. 구안화사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면 이제 송명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송명탕.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송명탕. 송명탕은 여기는 석고가 없지만 석고가 들어간 송명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마왕이, 마자가 그 말마자가 아니고 이제 마왕이 이거죠. 마왕 이렇게 좀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왕, 계지, 건강, 행인, 인삼, 감초, 단기, 천공 40g 각 동량입니다. 그죠? 각 동량이라고 다 똑같다고요. 네. 이것은 송명탕은 뇌출혈의 예방이나 후유증에 쓸 수 있습니다. 자, 풍비로 중풍으로 몸을 잘 쓰지 못하면서 정신이 뚜렷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고 그런 증상. 아까 얘기했죠? 지금 제가 첫째 시간 거 했을 때 이 풍비증이라고 했죠. 정신도 혼미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죠? 근데 통증이 있다 없다? 없다. 통증이 없다. 그죠? 팔다리 움직임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통증은 없으면서도 정신도 혼미하고 말도 못하고. 근데 이게 말을 아예 못하면 못 고친다고 했잖아요. 말을 해야 고칠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증상에 지금 뭐 하겠다? 송명탕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신불수, 그 다음에 구안화사, 근데 다 쓰는 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송명탕은 거풍산안합니다. 바람을 날려주고 한기를 몰아 없애겠다.
이게 보면 숙명상의 선생님들이 다른 걸 건강을 넣는데 건강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풍은 열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해갖고 지금 그 건강을 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한사를 받아서 오는 것들이니까 온중 중을 따뜻하게 해야만 그 한사를 몰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속명탕에다가 건강을 꼭 쓴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오약수기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막힌 길을 돌려주는 것은 오약수기산, 그죠? 자, 품사가 임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의 순환을 막게 되고요. 그 기의 순환이 막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막히는 거죠. 그것을 풀어 헤치는 것이 뭐냐면 오약순기산입니다. 그래서 소풍순기입니다. 기를 순환시키고 소풍이라는 것은 기를 순환시키는데 뭐하냐면 바람을 소통시키는 거예요. 바람을 날려버리면서 저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풍병을 치료할 때 먼저 복용시켜서 기를 먼저 소통시킨 후 해당하는 거품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오약순기산은 아까 기혈순환 중에서 기의 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쓰면 좋은 약이다라는 겁니다. 오약이 상하의 기를 순환시켜줄 때 아주 좋은 약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 쌍화탕, 보중 이구탕이네요.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72페이지 보면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에 보면 선생님 강활육통탕이 있습니다. 강활육통탕. 관계 약제는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강활육통탕은 실증의 중풍입니다. 허증이 아니고 허한 반합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제 열이 있어서 그런 증상 때문에 일어난 중풍, 치료, 예방약이죠. 예방약이면서도 치료약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천마환하고 육풍탕을 같이 병행해서 쓰거나 아니면 여러 증상이 생겼을 때 그 증상이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아까 변이 막혔을 때 변을 막힌 것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뭐 하냐고요. 육풍탕을 꼭 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육풍탕을 중풍 예방약으로서 드시는 분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만들게 보면 약이 거의 이게 한 30가지 정도 들어가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약을 적정량을 제가 만들어 보니까 못 만들겠더라고요. 만들면 양이 그냥 너무 많아져. 근데 그거를 나눠서 뭐 드시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뭐 저 혼자 만들어갖고 저 혼자 먹겠다고 이건 못 만들겠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한번 같이 만드시면 보통 1kg 정도 해갖고 나눠 쓰시면 1년에 한 2번 정도 가족끼리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나눠서 이렇게 드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이걸 예방약이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만 갖고 만들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겠더라. 그래서 열성을 띠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중풍에 아주 좋은 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의 실증 중풍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실열을 가지고 있을 때 열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뇌열로 발생한 증상이 있는 그런 중풍 안에 열이 있으니까 실열이니까 혈액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울체되었을 때 사용하면 매우 좋은 약인데 진짜 열이 내재된 경우에는 강할 육풍탕을 쓰고요. 만약에 열이 증상이 약할 때는 이 증상과 똑같이 있는데 열이 진짜 약할 때는 소풍탕을 쓰는 겁니다. 소풍탕과 강할 육풍탕, 소풍탕과 육풍탕을
비교하면 이거 진짜 실이 있어서 열이 내성했을 때 열이 많이 있을 때 근데 열이 진짜 몸 안에 열이 많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열이 이제 내려가 있다 그럴 때는 뭐한다? 소풍탕을 씁니다. 똑같은 관계로 쓸 수 있지만 굳이 열이 많지 않은데 육풍탕을 쓸 수 필요 없다는 거죠. 소풍탕을 쓰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풍이 혈맥에 맞으면 눈과 입이, 그 다음에 부에 맞으면 팔다리가, 그 다음에 장에 맞으면 생명이 밑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정의를 다 해드렸습니다. 풍이라는 것은 외풍과 내풍이 있다. 외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기하고 비슷하다. 감기다. 그렇게 따지면 감기를 다른 말로 하시는 그 외풍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상풍이라고 해요. 상풍. 그죠? 우리 상한문의 상풍, 그죠? 상풍 그래요. 이 상풍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감모죠, 감모. 네? 감모. 이 감기를 이제 이 무릎 썼다 이제 그죠, 감모. 감모라고 하고 감기. 이게 요즘은 감기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감모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자에 모자. 뭔가 무릎 썼다는 게 무릎을 못 잡는. 뭔가 내가 이거 갑자기 느낄 감잖아요. 느꼈어. 뭔가 나를 꽉 뭔가 누르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것을 감모라고. 요즘 와서는 감기라는 거. 이거 뭐냐면 외풍으로 인해서 상풍이 되고 상풍은 뭐다? 감기 증상이다. 왜? 외부에 지금 풍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근데 풍은 그냥 오지 않는다고 했죠? 한이나 열이나 습을 가지고 동반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외풍에 상했다라는 것은 한사에 가장 많이 상했는데 풍한사에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어지럽고 콧물이 나고 그런 증상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풍한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몰아내야 된다. 뭘로? 땀을 흘려서. 중풍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중풍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를 고르게 해주고 귀의 순환, 그래서 순기하고 귀를 고르게 하고 순기하고 두 번째 뭐를? 땀을 내주고 땀을 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열을 밖으로 빼내주겠다는 거잖아요. 열을 지금 소산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변비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변비 같은 걸 뚫어서 줘야 된다. 왜? 열을 빼줘야 되니까. 변비 열을 빼주고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풍을 치료할 때 선생님이 귀를 고르게 하고 또 하나 뭐 땀을 내주고 또 하나 병이 다시 도지지 않게 하고 왜? 풍증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음식 많이 먹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왜? 토곡수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내풍은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왜해서 내풍은 화가 성하거나 또 뭐 한다고? 자음 부족. 음이 부족해지면 내풍이 생긴다. 음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자, 화라는 것은 기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고요. 음이라는 것은 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기혈의 순환이 안 되거나 화가 양기의 화가 급성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풍을 대표하는 것이 뭐다? 중풍이다. 그죠? 중풍이라는 것은 풍이 내 몸에 적중했다라는 거죠. 관역에 맞췄다라는 거죠. 그 관역에 맞춘 것이 혈내로 갔냐, 그 다음에 부로 갔냐, 장으로 갔냐. 그거에 따라서 진중풍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어떤 중풍에 후유증이 남는 것은 진중풍, 그 다음에 후유증이 없는 것, 그리고 똑같이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몸이 낫고 나서 후유증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을 유중풍, 유사중풍 이렇게 했습니다. 중풍에는 또 다시 뭐가 종류로는 편고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풍비. 팔다리를 못 쓰는데 뭐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뭐 하다고요? 또 하나? 말을 못 하더라. 어눌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 풍의. 또 의지를 아주 잃어버리더라. 그 다음에 풍비증. 저림 증상이 있더라. 그런 종류로 나온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근데 풍이라는 것은 가장 뭘로 인하더라? 귀열, 그죠? 귀열. 그 다음에 신음 부족이다. 쓰지 말고 머릿속에 기억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화가 급성해지면 거기에 뭐가 또 간화. 제가 이 신화 간화는 제가 설명 아까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 한다고요? 상염, 염상이라고 그러죠? 염상. 불꽃은 뭐하다? 위로 올라간다. 간화는 곡직한다, 그죠? 굽어지고, 그 다음에 곧다. 근데 이것에 대변되는 것이 뭐라고요? 승발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하면 승발이다. 이 승발이라는 것이 뭐냐면 염상하고 같이 고배지니까 하나만 올라가도 문제인데 거기에 뭐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까지 있으니까 화까지 올라가니까 뭐 한다고요? 이것이 뇌졸중, 중풍으로 간다. 그렇죠? 중풍으로 간다. 뇌출혈로 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다시 풀어 헤치면 뭐 한다고요? 다시 응? 화냐, 기어냐, 화가 성했냐, 기가 허했냐, 또 뭐다? 습담의 문제냐, 그죠? 그 다음에 양기가 뭐냐? 항성했느냐, 양기가 화했느냐. 그 증상에 따라서 이 모든 통증은 결과로 나타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방제약을 쭉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 자, 속명탕, 그 다음에 강활육통탕, 모약, 수기사. 그 뒤에 뭐 우리가 사분자나 사분탕은 선생님들이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초 왔을 때는 뭐 사물탕, 우주 왔을 때는 사분자탕, 습담에 의해서 담에 의해서 생겼을 때는 이진탕이나 도담탕. 그 정도만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여기에 맞춰서 다 쓰는 데는 전혀 주장이 없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너무 반대했어. 아야 이 약이 지금 이 책 양으로 봐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반대잖아요. 상당히 약했어. 네, 이거 지금 이거 갖고 한 서너 번 계속 이렇게 끌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현재가. 근데 오늘 선생님이 왜 제가 이거를 서두에 제가 쫙 설명을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버렸냐면 선생님들이 그런 쪽에 머리를 감고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머리가 정리가 좀 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했고 또 마지막도 제가 마무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런 문제에서 기일한 것에 플러스 알파는 뭐라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것만 문제가 아니다. 뭐죠? 칠정. 항상 중요한 내용입니다. 칠정이라는 것, 그죠? 우리 몸의 이 감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술과 과식이라는 것, 그거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것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그러니까 이 칠정이라는 것은 이 감정의 변화라는 것, 그죠? 특히 여성분들은요. 얼마나 감정이
똑같은 말을 해놓고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아닌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해놓고 오늘은 그 상황이 맞았어. 똑같은 상황인데